다음은 2024년 11월 30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7항입니다. 증인은 김용현에게 보고를 마친 뒤에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서 피고인을 만날 사실이 있습니까? 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김용현 장관님한테 여러 가지 뭐 현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현안 보고를 드렸고 그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가을인가 여름인가쯤에 대통령께서 부산 해작사에서 미군 항공모함 승선 행사를 하는데 중국인 유학생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드론으로 뭐 그 행사 장면을 찍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부산 경찰청, 방첩사, 그다음에 뭐 관계 기관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때 장관님이 이거는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참석한 행사에 그 뭐 중국 사람들이 뭐 드론으로 어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그 얘기를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라.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녁 한 9시나 뭐 넘어서 그냥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그 공간에서 얘기한 게 뭐 6시 반, 7시 뭐 이때부터 시작했으니까 9시 넘어서 잠깐 올라가서 뭐 그런저런 말씀드리고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러 올라갔을 때 피고인이 이제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당시 야당을 비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증언은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80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까지의 질문입니다. 80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전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다음 날인 12월 2일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있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제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2월 1일 메모 15시 44분 59초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81항입니다) 위 메모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질문 드리겠지만 이 메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계엄이 실제 선포될 걸로 예상을 해서 방첩사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메모로 정리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김대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라는 명칭은 누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라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이 이 워딩을 쓰신 건데 누구한테 들은 건가요? 증인이 직접 생각해서 작성한 네이밍인가요?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했던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문과 계엄 산후 포고령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증인은 사전에 담화문이나 포고령의 내용도 알았던 거 아닙니까? 담화문이나 포고령의 내용을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는 그때 당시에 앞뒤로 뉴스, 언론 찾아보면 잔뜩 나오는 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입니다. 네. 혹시 증인이 피고인이나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건 아닙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방첩사에는 그런 수사본부가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83항입니다.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를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생각을 해서 저 이름 옆에 김대우라고 적은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첩사에는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라는 것을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런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84항입니다.
그 바로 밑줄을 보면 경찰 슬래시 조본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반국가 세력 앞에서 말한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에 관한 설명이니까요. 이 반국가 세력이란 결국에 30명을 예정하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30명이 누구인지 말씀할 수 있나요? 30명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경찰과 조사본부와 합동 체포조를 운영해서 반국가 세력 30명의 위치 파악을 통해 체포를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제가 되묻건데 실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경찰과 조사본부와 방첩사는 합동 체포조를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이런 메모를 작성한 것인가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 6회 피의자 조사 당시에 이 30명에 대해서 장관이나 대통령이 종종 인물 품평하던 사람들 다 합치면 30명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 아래 86항입니다.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영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데 왜 갑자기 특전사가 등장을 하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어디 저기예요? 네네.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옆에 경호대라는 건 방첩사 경호경비부대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문장을 보면 특전사와 방첩사 경호경비부대로 경호팀을 운영하라고 했던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잘 기억 안 납니다. 저도. 증인은 군검찰 6회 피의자 조사 당시에 여기에서 경호팀은 VIP나 사령관 경호팀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VIP 대통령님 경호팀을 방첩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가 진술했다면 저거는 사령관 경호팀일 겁니다. 사령관은 증인을 네. 말하는 것인가요? 네네. 근데 증인에 대한 경호팀을 특전사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사실 잘 기억 안 나고 그다음에 그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87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수방사, 조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운영 준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합동체포조를 통해 위에서 말했던 체포된 반국가 세력들을 수방사의 문서고, 비원벙커라고 말하는 문서고와 조사본부의 국군교도소 구금시설에 수용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실제 12월 3일 날 계엄이 걸리고 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올 봄에 군사재판을 하면서 군사재판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또는 그걸 구성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